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잘 뛰고는 있는데 네. 다시 인종차별 피해자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 유럽파 축구 선수들한테 나오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지난 14일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였고요. 경기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로 이동을 할 때 일부 홈팬들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도 매체에서는 정확히 어떤 행위였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팬 커뮤니티 등 SNS 상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 네. 이게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사진들, 한 남성의 사진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이라는 역사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인을 향한 이 인종차별은 좀처럼 예. 없어지지 않고 예.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얼마 전에는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인종차별을 당했었거든요. 네. 이 사안을 울버햄튼이 유럽축구연맹에 보고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을 냈고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강력한 징계가 아무래도 팬에게는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경기장에서 인종차별하는 팬들에 대해서 10년 동안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좀처럼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처벌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인종차별 문제.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또 그리고 이 정도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너무 유럽의 팬들이 네. 축구가 본인들이 너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예. 뭐 물론 뭐 일부의 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팬들은 훌리건이라고 해서 또 워낙에 과격한 팬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하나라고 보지만 계속해서 이런 거는 근절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코리안 더비가 예정돼 있어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죠.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만납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로 내일 저녁 8시 30분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공격수기 때문에 누가 골을 넣을지도 좀 네. 궁금한데 공교롭게 좀 서로 비슷한 흐름이에요. 첫 개막전에서 도움 1개씩을 기록한 뒤에 2라운드에서 나란히 침묵을 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지금 팀이 1무 1패로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팀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입지가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무조건 살려야 하는 입장이라 골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재밌게 경기를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김민재 선수 별명이 괴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데뷔전 치르고 괴물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펼쳤습니다. 현지에서 괴물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탈리아 거죠? 리그에서도요.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는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몬자와 2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볼만하겠네요. 네. 예. 자, 해외파들은 미국 메이저 리그에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습니까? 활약이. 일단 김하성 선수와 최지만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타자로 활약하고 있고 유현진 선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이제 못 뛰게 됐잖아요. 근데 가장 눈길을 모는 선수는 역시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입니다. 잘 치던데요. 네. 어제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자신이 메이저리그 진출한 후에 한 경기 최다 4타점을 올렸어요. 예. 근데 이 그 득점한 장면이 정말 재밌었는데 마이애미가 1사 2, 3루에서 이제 앞타자를 고의 볼넷으로 걸러요. 왜냐면 그 다음이 김하성 선수였으니까 이 선수를 조금 얕본 거죠. 얕본 거죠.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보란 듯이 적시 2루타 치면서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보란 듯이
날 이게 걸렀어? 약간 이런 분위기. 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적시타였기 때문에 너무나 호쾌한 경기였고 오늘도 안타 1개, 볼넷 2개, 선구안까지 좋은 거죠. 3번의 출루를 기록했는데요. 이러면서 서서히 김하성 선수가 수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붙박이 유격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점에 팀 동료 주전 유격수인 타티스 주니어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80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해서 부상을 회복하고 재활 중이었는데 돌아오면 이 선수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무려 14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은 간판 타자거든요. 그래서 오면 이 선수한테 넘겨주고 입지가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은 시즌 아웃이 됐고요. 다음 시즌에도 뭐 초반에는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좋네요. 네, 현지에서는 김하성 없었으면 어쩔 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팀 내 입지도 탄탄해졌고 팀의 기대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주 이제 경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국내 프로야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주목해볼 팀은 롯데입니다. 네. 롯데가 뭐 가을 야구 희망 없어졌구나 싶었는데 가을 야구 희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어제는 돌아온 에이스 스트레일리와 이대호의 활약이 힘이어서 KT를 누르고 5위 기아와의 격차를 4경기 차로 지금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3연승 달리고 있고요. 롯데와의 승차가 없는 7위 NC도 네. 어제 역시 이기면서 5위와의 승차 4경기 차거든요. 6위권의 경쟁, 기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 이제 기아는 가을 야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세 팀의 경기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롯데는 사직 할아버지로 유명한 마허 전 영산대 교수가 향년 68세 나이로 별세를 하면서 맞아요. 그 소식이 있었죠. 네, 선수나 팬들에게도 간절하게 된 게 가을 야구입니다. 이 마허 전 교수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했다고 하고요. 2008년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수로 시작을 해서 2011년부터 영산대 교수로 일을 했고 특히 이제 2008년에 처음 학생들과 롯데 경기를 보면서 롯데 팬이 됐는데 푸른 눈과 흰 수염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흰 수염. 네, 그래서 어느 그 사직구장에 가도 이분이 오시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단과 팬 사이에서 사직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유명해졌고 원래는 마허정 교수가 2019년에 정년퇴임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롯데가 홍보위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입원을 했다가 끝내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17일에는 고인이 애용하던 사직야구장 좌석이 있는데 거기 영정사진과 헌화꽃이 배치되기도 했고요. 마허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은 롯데고 포스트 시즌에 가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사연과 맞물려서 롯데 상승세가 더욱 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얼마 전에 골퍼 윤이나 선수의 5구 플레이 논란이 있었죠. 네. 5구라는 게 잘못된 볼. 그러니까 자기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쳤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5구 플레이 논란과 관련해서 징계 결정이 이제 곧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회의를 했고요. 예.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렸는데 대한골프협회가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그래요? 내렸습니다. 중징계네요. 중징계입니다. 네. 5구 플레이가 이제 한국 여자 오픈에서 나온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최 측이 대한골프협회였기 때문에 일단 대한골프협회에서 징계를 먼저 한 겁니다. 예. 윤여 선수는 출석을 했고요. 저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 그리고 징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관건은 이 선수가 프로 선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자 프로투어 KLPG의 추후 징계가 또 있을 예정이에요. 그건 또 별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 여자 오픈의 주최 측이 대한골프협회였기 때문에 먼저 일단 징계를 내린 거고요. 예. 이 선수가 또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지금 한 달여 기간 숨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한 징계는 대한골프협회의 징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골프협회 징계
수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선수에게 3년은 긴 시간이겠지만 윤이나 선수가 아직 19세의 네. 나이거든요. 22세에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워낙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 재기를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깊이 반성하고 예. 다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프로의 자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징계 기간을 좀 진정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골프 협회에서 낸 3년 출전 금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LPGA 그 해외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 징계 뭐 관련된 얘기는 아직 없는데 아마도 그 이 선수가 프로 선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KLPGA에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KLPGA 네. 그 협회에서 나오는 어떤 징계를 결정에 내릴지. 따라서 해외의 경기에 네. 참석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려진다. 네,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골프협회는 아마추어와 이런 선수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게 한국여자 오픈 같은 경우가 대한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유일한 프로 대회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회에서 5급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골프협회에서 3년 징계를 먼저 내린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한국여자 프로 투어에서의 상황 KLPGA 프로 선수들을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자세한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네. 이 선수가 우승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또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5급 플레이 논란을 있었던 윤이나 선수 뭐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자 관련 얘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